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위워크예요, 위워크. 이제 위워크랑 이제 또 다른 하나 두 개의 회사를 지금 갖고 와 본 건데, 이게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색깔마다 두 회사고, 빨간색 회사는 예를 들면 이 위워크가 부동산이잖아요. 빌린 땅의 총 크기, 총 크기랑 이제 뭐 거기 있는 사람 수, 진출해 있는 나라 숫자, 사무실 개수, 매출, 이익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클까요?가 오늘의 퀴즈고, 당연히 저의 성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노란색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적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데 하나 압도적이지 않은 게 이거 너 여기로 가라. 하나 압도적이지 않은 게 밸류에이션이 압도적이지 않아요. 밸류에이션이 이 주황색이 훨씬 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 것도 거의 뭐 10배 이상의 수준으로 압도적인데 이 압도적이지 않은 이 회사가 IWG라고, 이 회사는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회사예요. 꽤 오래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1980년대 설립된 회사라서 꽤 오래된 회사고, 오랫동안 이제 이익을 내면서 성장해온 회사인데, 위워크는 되게 단숨에 성장한 회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회사가 더 큰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 뒤에도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이 위워크 대표님이 이제 공동 대표님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대표님이 위워크를 창업하시기 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제 일반 오피스 스페이스와 다른 이코시스템을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트래블러, 헬스, 뭐 좋은 말 다 써 있죠. 소셜 라이프, 뭐 별거 다 써 있어요. 이런 걸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워크라는 걸 만들었고요. 혹시 위워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냥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위워크는 핫데스크라고 해서 공용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있어요. 32만 원 정도로 공용 공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공용 공간 뒤에 그 개인 좌석이 있거든요. 개인 좌석을 쓰게 되면 이제 전용 데스크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데스크는 핫데스크 플러스 개인 좌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사람당 32만 원에서 57만 원을 내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워크는 이걸 주면서 단순히 이제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와이파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인쇄, 청소, 뭐 이거 좀 당연한 건데 뭐 이런 걸 해준다고 해요. 뭐 커피도 주고, 뭐 아침에 아침 식사도 포스트나 토스트 같은 거 주고, 뭐 여러 가지를 제공해줘요. 이러면서 이 위워크라는 회사가 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 위워크 공용 공간이 지금 제가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공간이고요. 보통 다른 공간들은 이 공간보다 훨씬 더 이뻐요. 훨씬 더 넓고 훨씬 이쁜 공간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피 머신도 있고요. 여기 아침마다 뭐 이렇게 포스트나 이런 게 다 올라가 있고, 이런 그 테이블도 다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와서 쓸 수 있고, 손님들도 여기서 초대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테리어도 이제 따로 안 해도 되잖아요. 입주만 하고 한 사람당 얼마만 내면 되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공간인데, 개인 공간은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하지만 어쨌든 공용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괜찮고, 개인 공간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통유리로 해놓고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가 있진 않고 깔끔한 느낌으로만 대부분 통일이 돼 있어요. 이런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이 아담 뉴먼이라는 분이세요. 이게 공동 창업자 중에서 제일 지분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이렇게 생겼냐 이 사진이 좀 되게 약쟁이처럼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냐라고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잘생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창업 초창기 때 모습이고요. 이제 이게 지금 그 IPO 할 때 한 작년쯤에 인터뷰 내용인데,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약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약을 많이 하셔서 적발이 많이 되셨어요. 이것저것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약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되셨고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돈이 워낙 많으셔서. 그럼 이 위워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부터 좀 살펴보자면, 시작을 해보면, 위워크는 2010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2010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2010년을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딱 2년 후잖아요. 이때 완전 안 좋은 시기예요. 안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우선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폐업했어요.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폐업해서 그냥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중소기업들은 폐업하면 그냥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진짜 많았고요. 공실이 많은 거에다가 추가로 2008년 금융위기가 부동산에서 왔잖아요. 뭐 부동산 경기도 악화돼서 뭐 새로 들어오지도 않아. 부동산이 뭐 팔리지도 않고, 게다가 이제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제 점점 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삼중고로 되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시기였죠. 이때 이제 위워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위워크가 등장을 한 건 이제
저희는 모든 걸 좀 재무제표로 바라보면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 공실을 아주 길게 계약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공실이니까 누구나 다 내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계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길게 계약하니까 또 싸게 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잘게 쪼개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의 기본은 큰 통으로 빌려서 잘게 쪼개는 게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그 20평짜리를 10평짜리 2명으로도 빌려줄 수 있지만 7평으로 3명을 빌려줄 때 꼭 3분의 1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잖아. 조금 더 받아도 예를 들면 이거 10만 원, 10만 원 받을 때 이거를 한 한 8만 원, 8만 원, 8만 원 들어와도 몇 평 차이 안 나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체 받은 돈은 여기는 20만 원을 받았지만 여기는 24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쪼갤수록 부동산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부동산의 일반적인 정석이에요. 그래서 잘게 쪼개면서 매출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좀 답답할 거잖아. 그래서 공용 공간을 정말 예쁜 인테리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죠. 매출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린 뭐 커피를 주거나 아침 식사를 주거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원룸은 아니에요. 원룸은 거기서 잠을 자는 거고 여기는 오피스 공간이에요. 오피스 공간. 그러니까 그 벤처들도 많이 들어왔고 1인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자기 공간도 자기 공간이지만 공용 공간에서 그 고객들이랑도 미팅하고 뭐 벤처들도 이제 작은 벤처들끼리 서로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런 서비스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그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위워크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구나. 저 많이 아시는 줄 알고 앞에 설명을 되게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원룸이 잘게 쪼개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피스 공간을 잘게 쪼개고 사람별로 돈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테리어에 처음에 큰 돈이 들어가고 뭐 하지만 벤처들은 이제 보증금도 없이 괜찮은 인테리어를 인당 합당한 가격에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벤처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하지만 이분들은 공시를 길게 계약하면서 낮은 비용으로 이걸 계약했던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초창기 수익률이 너무 괜찮아서 실제로 투자도 엄청 받았고요. 밸류에이션이 정말 빨리 높아졌어요. 아까 이게 2010년에 창업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딱 3년 된 시점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 그냥 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 뭐 몇백억, 몇천억 아니고요. 조 단위인데 설립된 지 4년 만에 이제 몇 조를 찍다가 5년, 6년이 되니까 이제 10조, 20조, 이제 47조, 47조보다 더 되죠. 사실 1,200억 원이니까 지금 1,100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로 부동산을 정말 좋은 시기에 잘 포인트로 가져갔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부동산의 개수를 막 늘린 거죠. 근데 한 이쯤 돼서 사실 투자가 좀 멈추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때 엄청난 투자금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우리 손정희 아저씨죠. 손정희 아저씨의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비전펀드에서 들어왔고요. 이거 보시면 2007년에서 2008년이잖아요. 여기에서 그걸 찾아보자면 2017년이니까 이때 이거 다 합치면 한 8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네, 10조를 투자하셨어요, 여기에. 15조에서 20조. 계속 1,000원으로만 얘기할게요. 15조에서 20조 밸류에 진짜 10조를 투자하셨어요. 와, 아무리 비전펀드라고 해도 꽤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대박인 건 뭐냐면 바로 1년 후에 50억, 50조. 너무 단위가 커서 헷갈리는데 50조 밸류에 2조를 더 투자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쿠팡보다 훨씬 더 투자했죠. 예, 쿠팡은 뭐 1, 2조 막 이렇게 투자했잖아요. 뭐 1, 2, 3조 막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거 12조 투자했으니까 생각해볼 게 뭐냐면 왜 손정희 아저씨가 갑자기 50조 이렇게 투자했을까? 이거 손정희 아저씨 혼자 투자한 거거든요. 나머지 별로 투자 안 했거든요, 이때. 이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비전 펀드를 매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면서 비전 펀드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이거 저희 평단이라고 하면은 평단이 예를 들면 한 18조 정도의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해봐요. 8조에 10조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50조에 2조를 투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18조에 투자한 10조가
갑자기 30조의 가치, 곱하기 2가 아닌가? 곱하기 3이 아닌가? 8, 3, 24. 예, 거의 비슷하네요. 한 25조의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 10조를 투자했는데 2019년에 본인이 투자를 안 했으면 남들은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는 10조야. 상장회사가 아니니까 원가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50조에 2조를 투자하는 순간 내 10조의 가치가 평가액이 25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2.5배가 뛰었잖아요. 2조를 더 넣은 게 의미가 없는 거지. 예, 우리나라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네. 뭐 그거는 위워크도 훨씬 그래도 좋은 그 내재 가치를 갖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손정희 아저씨가 2019년에 비전 펀드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달성하게 돼요. 제일 많이 는 거를 본인이 2.5배 올렸잖아. 그래서 이 비상장 회사를 투자하는 회사의 가치를 볼 때는 이거를 진짜 너무너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실제로 VC 내에서도, 이제 VC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서로 이제 손바꾸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게 정말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 밸류에이션이 과연 진짜 밸류에이션일까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비전 펀드는 전 세계 벤처계를 휩쓸던 곳이었거든요. 예, 비전 펀드가 들어가면 그 밸류는 진짜 밸류야. 그러니까 이 10조를 25조로 갑자기 만드는 이 마법을 2조로 만네. 어쨌든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늘 돈이 없으니까 상장 준비를 한 거죠. 유행을 선도했다기보단 본인의 가치를 본인이 올린 거죠. 네. 상장 준비를 하면서 손정희 회장님이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나는 위워크의 지분을 더 늘리고 싶다. 나는 위워크의 지분을 더 늘리고 싶은데 내 투자사들이 내가 위워크를 너무 좋아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길 바란다. 너무 집중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위워크가 뭐 고정 비용이 충분히 커버될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익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 지금은 성장을 위해서만 쓰는 돈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IPO로 나오려는 가치는 사실 20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손정희가 예전에 투자했던 그 가치 정도로만 시장에서는 위워크를 아무리 많이 쳐줘도 이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 정도에도 잘 모집이 되지 않아서 10조 언더로 떨어져야 이거는 IPO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당시의 업계의 거의 주도적인 의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영이 좀 화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10조에 이거를 IPO 하느니 내가 8조에 다 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8조에 이제 내가 지금 투자한 거에서 5조를 더 투자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저희 행복회로를 엄청 돌리셨는데 잠깐 이게 산수 하나만 해보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8조 더하기 2조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투자한 게 10조예요. 10조. 아직까지 손정희 회장이 는 총 돈이 10조인데 내가 이 회사를 8조 밸류에 5조를 넣어서 최대 주주로 인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10조를 본인이 생돈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8조 밸류라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10조를 넣었는데 은행에서 2조를 가져간 거야. 예. 이 10조 그냥 은행에만 있어도 10조인데 이 회사에는 10조를 넣었는데 8조가 갑자기 돼버린 거지. 예. 저는 이때 너무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8조로 5조를 사겠다고 말한 이 순간과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이 회사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나는 더 넣고 50 얘기를 한 게 불과 1년도 되기 전이거든요. 그 사이에 회사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보면 IPO를 손정희 형은 반대를 했는데 8조 가치 회사를 15조에 산 게 맞죠. 네. IPO를 손정희 형님은 반대를 했는데 아까 그 약쟁이 형님이 나는 곧 죽어도 IPO를 하겠다라고 주장해서 IPO 시장에 나왔고 IPO 시장에서 너희는 10조가 안 돼라고 평가받은 그 사실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는 똑같았고요. 성장성도 똑같았고 모든 건 똑같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거를 손정희 의장은 받아들이면서 IPO를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IPO를 한 네가 잘못했어. 야, 이 약쟁이 녀석아 꺼져.
이러면서 내가 5조에 더 산 거죠. 그래서 이제 15조를 들여서 8조의 회사를 산 이상한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형들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냥 그 가격에 팔아줄게. 아까 왜냐면 약주행이 형이 이 8조에 팔면은 2조를 현금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이 5조를 더 넣는 것 중에서 3조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주의 지분을 매입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2조를 현찰로 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라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내가 이 5조 중에서 2조 유상증자, 왜냐면 2조를 회사에 더 넣지 않으면 이 회사는 망하거든요. 현금이 없어서. 이 2조는 넣겠지만 내가 IPO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IPO를 한 너 약쟁이 새끼 너는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러면서 3조는 철회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워크는 이제 손정희 형을 이제 소송한 거예요. 소송. 이거 이거 하극상도 아니고 이거 뭐냐 이거. 예, 저는 이거 너무 황당했어요. 위워크는 손정희 아니었으면 진짜 애초에 2단계에서 망한 회사였는데 이 3조를 취소해도 12조를 넣어서 살려줬더니 3조 안 사준다고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이제 이 위워크가 진짜 이제 막장에 갔구나.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은 이 위워크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시기에 좋은 부동산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회사는 본인 스스로를 부동산 회사라고 절대 포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회사라고 포장하는 순간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 회사한테 누가 갑자기 막 이렇게 20조, 10조, 20조 막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주겠어요. 본인이 이제 그걸로 돈을 벌어와야지. 하지만 위워크는 우리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IT 회사다라고 포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내재적으로 좀 나쁜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이 장표에서 이제 나쁜 점들을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 이제 공시를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2010년 창업할 때는 분명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여러 가지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 했기 때문에 이때의 공실과 2020년의 공실은 질적으로 달라요. 이때의 공실은 실제로는 좋았는데 사실은 큰 매크로 경기에 의해서 안 좋았던 그 공실을 계약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제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이 후반에 한 이 공실 계약들은 뭐냐면요. 진짜 공실인 거예요. 경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부동산의 위치가 안 좋다는 뜻이죠. 이 안 좋은 거를 길게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2010년도 초창기에 계약했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데를 길게 계약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득이잖아요. 개이득이잖아. 근데 2020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부동산 경기랑 상관없이 실제로 안 좋은 공실에 있는 위치를 길게 계약한 거예요. 근데 이 길게 계약한 거의 단점은 또 뭐냐면 그 상권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길게 계약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같은 비용이 나와요. 상권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아까 2010년에 계약했던 이 사실은 좋은데 안 좋은 그 공실이 있어서 계약했던 데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권은 좋아지기 때문에 길게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점점 나중에는 안 좋은 데니까 상권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곳은 길게 계약했기 때문에 비용은 똑같은 거야. 근데 상권은 안 좋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싼 가격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낸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점점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여기 2010년에는 한 개를 계약했다고 하면 2020년에는 막 200개를 계약한 거예요. 한 개는 되게 좋은 계약이었지만 200개는 진짜 안 좋은 계약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2010년의 장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으로 바뀐 거예요. 단점으로 바뀐 거고, 또 두 번째, 이 매출도 잘 살펴보면 잘게 쪼갠 건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 이래서 사실은 2010년에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위워크 초창기에는 위워크의 가격이
다른 데를 계약하는 것보다 더 쌌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는 거니까 딴 데서 내가 그냥 10평짜리 혼자서 하는 것보다 내 개인 비용도 쌌단 말이야. 잘게 쪼갰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워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냐면 인테리어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까는 만족도였지만 이게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형 공간이 있어도 내가 일은 내 공간에서 하잖아. 근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가 더 작은 사무실을 더 비싸게 이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VC들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위워크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몇 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되게 빠르게 움직이시는 이제 5명 독수리 오영재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인싸다, 약간 허세 있는 분들이다. 그런 데들은 이제 뭐 비용 같은 거 절대 보지 않는 회사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몇몇 VC가 할 정도로 이 회사는 여기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되게 큰 비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과 비용이 다 이때 2010년도에 굉장히 좋았던 이 전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쁜 전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일부만 잘게 쪼개서 주는 거였는데 점점 많은 공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 건물 자체를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전전대예요. 전전대. 말이 좋아서 무슨 뭐 IT가 들어간 어쩌고 저쩌고지. 이거 그냥 길게 계약한 걸 짧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냥 임대 비즈니스 전전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라고 보면 투자를 엄청 받았잖아요. 몇 조씩 투자를 받으니까 높은 밸류에 내가 전전대에 들어갈 돈은 충분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받은 돈으로 성장을 하고 이 성장에 다음 VC들이 보니까 이 성장 되게 빠르네? 이거 진짜 부동산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 이거 진짜 IT 아니야? 이러면서 또 투자하고 이거 또 이 돈으로 또 성장을 하고 그걸 본 VC들이 또 투자하고 이게 반복됐던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20조 밸류부터 50조 밸류까지 이제 손정희 형님 혼자 이렇게 마지막을 다 물리시고 이렇게 그 모든 짐을 안고 이렇게 아직 사망은 안 했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계신 거죠. 근데 뭐 비전 펀드는 다른 좋은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좀 해보면 진짜 아닌 걸 알 텐데 사실 이 당시에 VC들이 그냥 일반적인 VC가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VC들이 앞에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도 들어왔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뭐 비전 펀드는 뭐 워낙 비전 펀드는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했으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보다 더 그런 것들에 혹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손정희 아저씨가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있어요. 손정희 아저씨가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뭐냐면 손정희 아저씨는 예전에 알리바바를 투자할 때도 5분인가 마윈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해보고 바로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위워크 할 때도 이제 17분을 만나고 이제 4조를 꽂았다. VC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이런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투자사. 이 위워크 17분 만나보고 대표를 아까 그 약쟁이 아저씨 17분 만나보고 이 4조를 꽂았다라고 또 엄청 자랑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셨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잘 알 수밖에 알기는 너무 힘든 17분인 거죠. 17분 동안 제 테이블 밑에서 핸드폰으로 엄청 리서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7분 만나보고 4조를 꽂으셨다고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긴 했어요.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우선 요 서비스 되게 싫어. 이거 뭐 벤처가 됐건 상장회사도 이제 되게 많은데 뭘 그렇게 서비스로 바꾸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애서 서비스에 혹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확실히 그런 시기였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 뭐 이거 여기에서 이제 확장해서 에듀케이션, 코리빙 뭐 그래서 이제 위워크가 이름을 이제 위 컴퍼니로 바꾸고요. 이제 위 리브 막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기 와이프를 대표로 넣고 엄청 돈 가져가고 막 이런 짓을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하고 어쨌든 이런 IT 기반으로 이런 큰 그림과 확장을 보여줬었고 이제 그거에 혹했는데 이 나머지 확장들이 이제 다 잘 안 됐던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어떤 그림이 됐냐면 이 재무제표에 단위는 10억이에요. 10억. 이 그 위워크가 가운데 있는 회사예요. 가운데 있는 회사. 보면은 총 위워크가 투자받은 금액이 제 기억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한 22조를 넘게 투자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자본이 이제 한 3조도 안 남았어요. 3조도 안 남았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썼냐? 다 비용으로 썼죠. 다 비용으로 쓴 거고, 여기서 보시면 이 리스를 많이 해요. 이 리스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부채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리스는 부채와 자산으로 같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상계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는 얼마나 내가 많은 부동산을 확보했느냐의 이슈예요. 근데 저희 아까 첫 번째 봤잖아요. IWG가 위워크보다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리스 부동산과 리스 부채가 IWG가 훨씬 작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스 부채가 거의 한 2.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리브가 이 2.5배의 기간을 더 길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 부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제가 뭐 매년 1억을 준다라는 계약을 10년 동안 맺었으면 위워크는 곧 죽어도 건물주한테 1억을 10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억을 다 부채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 10억을 또 자산으로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 부채에서 알 수 있는 건 얼마나 긴 기간을 잡았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IWG가 위워크보다 더 큰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채를 더 많이 잡았다는 건 더 길게 잡았다는 거죠. 위워크가 더 길게 잡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잡았으면 더 싸야 돼. 훨씬 싸야 돼요. 그게 기본이잖아. 안 그러면 왜 길게 잡아? 더 길게 잡으면서 비싸게 주려면 길게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 운영비용 자체가 예, 이 위워크는 그 운영비를 여기 부동산 리스에 합치긴 했는데 이 운영비용 전체 자체가 IWG는 이제 72%가 드는데 위워크는 120%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계약해놓고 더 비싸게 내는 거죠. 아니면 매출을 더 적게 가지고 오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WG는 20년 동안 차근차근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이익을 내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계속 실천해 오면서 조금씩 성장을 시켰는데 실제로 부동산 회사처럼 왜냐하면 부동산 회사니까 위워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눈 감고 뜨면 손정유 회장님이 2조 주시고 눈 감고 뜨면 회장님이 또 3조 주시고 막 이러는데 왜 이거 신경 써요?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우선 성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계약하지만 돈을 더 주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코노믹스가 실제로 벌어진 거죠. 네, 이런 이코노믹스가 실제로 벌어졌고 그만큼 이제 엄청난 리스크를 장기적으로도 떠안았지만 단기적으로도 마이너스를 말도 안 되게 본 거죠.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도 보시면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또 알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도 단순히 운용비용만 이렇게 많이 든 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또 이렇게 많아. 기타 비용이 우리 IWG 이익 나는 우리 상장회사 런던에 상장해 있는 IWG 형님께서는 정말 잘 쓰면서 이제 이게 아까 1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4,300억의 이익이 나거든요. 기타 비용이 이거밖에 안 돼. 하지만 우리 위워크는 이 기타 비용만 또 1조 5천억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운용 비용을 매출보다 더 쓰는데 기타 비용을 또 매출과 거의 비슷한 만큼 쓰는 거야. 기타 비용은 뭐 마케팅, 성장 비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네, 성장 비용이라고 실제로 위워크 재무제표에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성장 비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뭐 자세하게도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리고 또 기타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 비용인데 기타 비용에 또 기타가 있네. 그래서 그 기타 비용의 기타로 또 1,300억을 썼어. 뭘 그렇게 쓴 거야? 예,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IWG가 현재 얼마에 상장돼 있냐면 그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한 5조에 상장돼 있었어요. 지금 한 뭐 3조, 2조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위워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조까지 갔다가 이제 10조로 떨어졌죠. 네, 50조까지 갔다가 이제 우리 손형께서 이제 내가 이제 10조 정도에 다 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위웍도 볼 거지만 이것도 곧 이제 IPO를 한대요. 이제 투자 이번에 많이 받고 이제 IPO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IPO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IWG랑 위워크랑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참에 IWG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IWG가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2013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익을 내고 있었거든. 근데 이때 이제 가치가 5조였고 이제 이때 2조였고 이때도 한 3, 4조 됐었고 이제 2019년에 이제 5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웍은 이제 2017년부터 막 이제 10조, 20조 이랬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진짜 뭘 잘못했길래 4개만 이래. 근데 달라질 이 인터뷰를 실제로 IWG 대표님이 언론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도대체 나는 뭐가 다른가? 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근데 잘못한 걸 본인이 모르셨어요. 뭘 모르셨냐면 이익을 냈으면 안 됐어요. 이게 어디서 이익을 내? 너 상장회사라서 이익 내는 거야? 이익을 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익의 몇 배로 친단 말이야. 하지만 이익을 내지 않잖아요. 이익을 내지 않으면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 왜냐면 이제 공부를 잘 많이 안 한 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게 없어지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익이 없어지면 매출의 몇 배로 갑자기 평가하기 시작해. 그런 VC 분들이 계세요. 몇몇, 많진 않아요. 몇몇 그런 VC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 왜 위웍 대표 그 전용기 사가지고 막 200억에 전용기 하나 사서 끌고 다니는데 너는 왜 상장회사라고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냐는 거죠. 비용 다 써야 매출로 평가받기 시작하는데 이익을 내는 순간 너는 이제 3, 4조에 머는 거고, 이익이 없어지면 이제 그때 50조에 평가받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도 VC들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아주 조금씩은 해요. 뭐 근데 많은 VC들이 워낙 똑똑하셔서 잘 갈라내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VC들의 뒤통수를 치기에는 이익을 안 내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럼 이제 손정희 회장님이 과연 바보냐? 아니에요. 손정희 회장님은 이 14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바보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하려고 하는 건 가치 투자고, 손정희 회장님이 하시는 건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손정희 회장님이 하시는 건 벤처 투자란 말이에요. 벤처 투자. 가치 투자는 저희가 5개를 투자했으면 4개를 맞춰야 돼요. 대신 나머지 1개도 뭐 반토막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좀 위험해져. 하지만 VC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20개를 투자해서 18개는 본전이거나 이제 이익이고요. 나머지 2개에서 10배, 20배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이 VC 투자에서 한두 개 말아먹은 거 가지고 너는 바보 투자자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들은 전략이 스펠링 잘 모르겠어요.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고 그냥 20개 뿌려놓고 기도를 하는 게 VC 투자의 본질이고요. 저희 가치 투자는 이 5개를 대부분 맞추는 게 가치 투자의 본질이에요. 근데 저희 빌 에크만 형님 보셨잖아요. 빌 에크만 형님이 50% 이상 투자한 밸리언트조차 90%가 하락했는데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에 잘 안 된 거 가지고 이 형님이 바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위워크에 너무 큰 돈을 투자하긴 했어. 너무 큰 돈을 투자하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VC 투자의 결은 가치 투자의 결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 저희가 손정희 회장님을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면 안 되고 이 약쟁이를 좀 내보내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비전 펀드도 어쨌든 그 벤처 투자기 때문에 스프레이 앤 프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IWG라는 이 탄탄한 회사도 이참에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고요. 이 대표님
도 꽤 괜찮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 이제 패스트5의 상장 가능성, 그리고 상장했을 때 그 바라보는 관점을 오늘 이제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결국은 우리 약쟁이 형님만 대박이 나셨죠. 네. 뭐 위어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